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 환경 파괴와 공해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많은 차와 트럭들이 도로에 매연을 내뿜고 있죠.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나무와 해양 생물들도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파괴와 공해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물이나 음식, 주거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죠. 일반 먼지와 다르게 미세먼지는 코, 인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인체에 들어와 쌓이게 되는데 이 PM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인 경우 이 폐포에까지 침투할 뿐만 아니라 혈관으로 들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몸에 주는 가장 흔한 피해는 염증입니다. 미세먼지나 외부의 바이러스, 이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나 평소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가 모든 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사용인데요. 집안에서 생활할 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 실내 환경에서 발생되는 독소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환기가 필요한데 이때 이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사용하여 환기 후 빠른 시간에 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코로 숨 쉬는 것과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입구이죠. 동의보감에는 폐는 코와 통해 있으며 기가 코로 들어가서 심과 폐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은 입과 코 두 가지인데 왜 유독 코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코는 천기의 통로이며 입은 지기의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맑은 천기가 왕래하는 통로는 코라는 것인데요. 최근 현대의학에서 이 코로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는 단순히 공기 통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는 공기 중에 먼지나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차단합니다. 코털과 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질, 섬모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걸러지게 되죠. 두 번째로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외부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폐 속 환경에 맞는 온도와 습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폐활량 조절인데요. 코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가 신경 반사를 일으켜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코 점막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촉진시키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기관지 및 폐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혀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도 평소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코 점막에서부터 인두, 후두, 기관지에 이르기까지 호흡기 점막 표면에서는 항시 소량의 점액질이 분비되며 이 점액질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점액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을 심하게 앓은 후 몇 주 동안 잔기침이 지속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까닭이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심장의 열기가 폐에 몰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폐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약재를 복용하여 조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폐와 호흡기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약재는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꿀, 배, 오미자, 맹문동, 도라지 등의 약재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자세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 적절한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장기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를 움직이는 근육은 주로 횡격막과 갈비뼈 주위 근육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바깥쪽의 근육들이 수축하여 폐가 들어있는 흉곽을 위쪽, 옆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주로 배 근육이나 갈비뼈 안쪽에 위치한 근육들이 수축하여 압력을 가해 흉곽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최근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고 목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갈비뼈 사이가 좁아지고 흉곽이 좁아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고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머리가 멍해지거나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 조사에서 성인의 35%가 운동 부족이라는 결과가 있었죠. 운동 부족인 사람들의 경우 숨이 차도록 신체 활동을 하는 일이 며칠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를 움직이는 근육도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죠. 장시간의 운동 부족은 폐활량을 줄어들게 하고 결국 만성 피로와 비만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 건강을 위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자와 의사들이 넥스트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한의학적으로 5장 중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외부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곳이 이 피부와 호흡기고 이 피부와 호흡기를 주관하는 것이 폐이기 때문인데요. 폐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수행을 통해 조식을 생활화하게 되면 이 심장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폐 기능이 강해지면서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 신장의 수기가 채워지면 면역력의 근본 에너지인 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 건강의 기본 조건이 코로 숨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가 막히는 것은 일종의 상기증으로 기가 소통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막힌 코를 뚫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서 이 폐와 코 부위를 지나는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입니다. 설료와 빗고 수행을 통해 막힌 충맥과 임동맥을 뚫게 되면 코로 숨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폐가 건강해지고 음양의 기운이 소통되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오장육부 심화 시간 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수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